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로 고민하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옷이 꽉 끼기 시작하고 체중 계수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갑작스런 체중 증가의 숨은 원인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매일 마주하는 도전 과제다. 시험, 직장,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정신을 압박한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갈망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수면 부족이 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는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고 이는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수면이 부족할 경우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무너진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배고픔을 더 느끼게 하고 특히 늦은 시간에 간식을 찾게 된다. 세 번째 원인은 약물 부작용이다. 일부 약물은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물들이 식욕을 자극하고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을 찾거나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다. 호르몬 불균형은 생리 주기, 임신, 폐경기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변화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기 쉽다. 더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상태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식사의 질 저하다. 바쁜 생활 속에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선택하게 되면 높은 칼로리에 비해 영양소가 빈약한 식사를 하게 된다. 이는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선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체중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웰빌이라는 번화한 마을에 클라라라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최신 웰빙 트렌드에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지역 농산물 시장에 가서 요구르트, 케피르, 피클과 사워크라우트가 진열된 아기자기한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부스에 생동감 넘치는 전시물에 매료된 클라라는 그곳에 노인 상인 하몬 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몬 씨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미생물, 즉 좋은 박테리아라고 설명했고 적절한 양으로 섭취했을 때 다수의 건강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세균의 건강한 균형을 지원하고 소화 개선, 면역 기능 촉진, 심지어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세한 친구들의 잠재적인 이점에 매료된 클라라는 이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에 대해 배우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여러 균주 각각의 고유한 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락토바실러스가 소화를 지원하고 설사를 예방하는 데 알려져 있는 반면 비피도박테리움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용적인 지식을 쌓고자 클라라는 지역 농장과 건강식품 가게를 방문하여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하몬 씨의 안내로 발효 음식 만들기 워크숍에 참석하여 자신의 요거트와 김치를 만드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음식을 실험하며 자신의 관찰을 다이어리에 기록했습니다. 특정 음식이 자신을 더 에너지가 넘치고 가볍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하며 다른 음식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와 음식이 동등하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효과는 균주 특이성, 복용량 및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기 위해 그녀는 의료 제공자와의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클라라의 프로바이오틱스 탐험은 그녀의 친밀한 지역 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웰빌 주민들이 다양한 발효 음식을 나누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포틀럭을 매달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지역 사회의 웰빙 참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건강과 영양에 대한 소중한 지식을 교환하며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클라라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해를 넘어 자신의 마을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움을 기록하고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하는 블로그 프로바이오틱스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영양학자들, 장 건강 전문가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자신의 삶에 성공적으로 통합한 일반인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었습니다. 클라라의 탐험과 교육의 이야기는 호기심과 헌신이 개인의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건강인식의 집단 문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이해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그들의 소화 건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유기체가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언젠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민수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은 슈퍼푸드라는 개념이었다. 슈퍼푸드는 높은 영양가와 건강에 좋은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식재료들로 민수는 이 슈퍼푸드를 자신의 일상 식단에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민수가 주목한 슈퍼푸드는 퀴노아였다. 고대 곡물로 불리우며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퀴노아는 완전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 섭취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었다. 민수는 아침 식사로 퀴노아 샐러드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퀴노아에 각종 야채와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여 만든 샐러드는 상쾌하고도 포만감이 있었다. 다음은 강황이었다. 인도의 전통 향신료로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카레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민수는 다양한 요리법을 시도하며 강황을 일상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다. 세 번째로 민수가 눈길을 준 것은 블루베리였다. 바다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진 블루베리는 작은 알갱이 속에 다양한 영양소가 함축돼 있었다.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해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민수는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잘 먹었고 때때로 요거트와 함께 아침 식사로 즐겼다. 또한 민수는 연어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식탁에 올리기로 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구워서 샐러드에 얹기도 하고 간단하게 구워 먹기도 하면서 민수의 식단은 점점 다채로워졌다. 그 다음으로는 녹차가 소개됐다. 녹차에는 에크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어 여러 면에서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한다. 민수는 습관적으로 한 잔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에도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섯 번째로 민수의 식단에 추가된 것은 아보카도였다. 아보카도는 자연의 버터라는 별명답게 부드러운 질감과 함께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을 제공한다고 한다. 민수는 아보카도를 잘라 샌드위치에 넣거나 스무디에 넣어 마시며 즐겼다. 마지막으로 코코넛 오일이 있었다. 코코넛 오일은 체중 관리와 에너지 증가에 유익한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었다. 민수는 코코넛 오일을 요리에 사용할 때마다 달콤한 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졌다. 이렇게 7가지 슈퍼푸드를 일상에 통합하면서 민수는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기운이 넘치고 피부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신체의 에너지가 증가하니 마음도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민수는 슈퍼푸드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 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일상은 이제 슈퍼푸드로 더욱 활력이 넘쳤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건강 비결을 널리 전파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 민주는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김없이 몸을 추스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회사를 비롯한 주변 환경과 개인 목표들은 그에게 강박적일 때가 많았다. 이 둔탁한 삶 속에서 그의 몸은 점점 피로를 견디지 못했고 결국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허리는 항상 뻐근하고 목은 뻑뻑하며 갑작스러운 두통도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우연히 건강 관련 포럼을 둘러보던 민주는 하루 10분 스트레칭이라는 말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고 이 스트레칭이 그렇게 시간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적일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결국 그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아침에 일어나던 민주는 늘 하던 것처럼 커피를 내리기 전 매트를 바닥에 깔았다. 처음으로 스트레칭을 시작하던 날 그의 몸은 뻣뻣해져 있었고 마음이 외치고 있었다.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며 그는 온라인에서 찾아본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을 시작했다. 앞뒤로 팔을 흔들고 목을 천천히 양옆으로 돌리고 허리를 양쪽으로 늘렸다. 처음 몇 날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스트레칭 후 약간 어색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번의 반복 후에 그가 목의 뻐근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그가 매일의 업무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점차 그는 다른 스트레칭 동작을 추가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되고 리프레시 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나날이 스트레칭을 하던 민주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허리 통증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을 경험했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잠시 자신만의 사색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다. 하루 10분의 스트레칭은 어느새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습관이 되었으며 이는 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결국 그는 이런 간단한 변화가 어떻게 전반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그가 동료들에게도 스트레칭의 매력을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그들도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준의 하루 10분 스트레칭은 단순 운동을 넘어 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렇게 민준은 각박한 사회 속에서 하루 10분의 스트레칭을 통해 자신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있었다.